자,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은 여러분들이 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아마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몇 군데만 정리하면 되겠죠. 자, 만과 곶. 만은 파랑이 에너지가 이렇게 모이는 곳이 보통 곳에 침식이 이루어지고, 파랑 에너지가 집중하는 튀어나온 곳, 만에는 퇴적이 이루어지죠.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퇴적지역. 영일만 같으면 사빈 먼저 생각나죠. 영일만, 영일대 해수욕장, 그죠? 자, 곶은 침식이죠. 홈이 곶, 거기 가면 해식애와 파식대가 있고 해안당구도 있죠. 만과 곶에 발달하는 지역, 나중에 보겠습니다. 모평에서는 모식도가 나왔는데, 과거에는 또 작년 수능에서는 위성사진도 나왔죠. 그리고 동해안과 서남해안 비교. 동해안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융기해안으로 단조하고, 서남해안은 이수해안으로 굉장히 침수해안으로 굉장히 복잡하죠. 동해안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해안은 주먹이다. 이렇게 주먹처럼 이렇게 해안이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동지형이니까 경사가 급한 주먹을 짓는 모양이고, 이쪽은 서남해안 쪽은 바로 하천이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손가락이 이렇게 바다로 수직으로 달려 들어가는데 바닷물이 침수했는 침수해안이죠. 침수해안. 자, 그 다음에 해안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을 구분해서 또 몇 가지를 알아둬야 되겠죠. 한번 자료에서. 그리고 해안의 특징을 보면 금방 설명했듯이 우리가 동해안에는 단조와 융기, 또 때로는 이수해안이다. 이렇게 물이 이별에 내려갔다. 이수해안이다. 그러니까 집안은 가만히 있는데 물이 내려가면 융기한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조금 동해안에 대해서 융기해안이다, 이수해안이다, 일부는 또 이수해안이고 일부는 융기해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파랑의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형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지형, 석호와 해안당구, 동해안에서만 나타난다 하는 거 반드시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서남해안은 침수해안이죠. 그리고 바로 이 얕은 바다는 달의 인력이 심하게 작용해서 조류의 작용이 심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갯벌이죠. 자,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갯벌이기 때문에 배가 접안할 수 없으니까 특수 항만 시설을 해야 된다. 군산의 뜬다리부두, 인천의 수문식 독 하는 거 알죠, 그죠? 자, 해안 지형들은 주로 해식, 애, 동, 침식 지형이죠. 다 요거는 침식 지형입니다. 애, 절벽, 동, 동굴, 아치, 스택, 돌무더기, 갯바위죠. 파식대, 파도에 의해서 침식을 받은 대가는 거, 평가는 거는 둘 다 평평하다. 넓다. 넓고 평평한 거를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태종대, 해운대, 우리 평창, 이렇게 평자 들어가는 거, 평평하다는 뜻이죠. 해안당구, 파식대가 융기하면 해안당구가 되죠. 우리나라의 정동진, 호미곶, 간절곶, 울산의 간절곶이죠. 그 다음에 퇴적지형으로는 사빈, 바람에 의해서 사빈에 있는 모래가 아주 가는 모래가 사구로 날아가서 퇴적하니까 사구의 퇴적물이 사빈보다도 작겠죠. 그죠? 사주, 육계도 육계사주. 쭉 하는 건 모래기둥입니다.
자, 석호.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많이 침수가 되고 그 앞에 사주가 발달할 때. 갯벌해안. 우리 서남해안의 갯벌해안. 특히 여러분들 해안 습지에 순천만 위치 잘 알아둬야 되겠죠. 순천 보성. 작년에 보성 녹차밭 시험 나왔으니까 순천만 잘 알아두고. 감조하천은 바로 황해안과 남해안은 조류가 흐를 때 이 조류가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염해를 있겠죠. 감조하천. 감조하천은 수위의 변동이 동해안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작년 문제죠. A는 황해니까 뭐로 보입니까? 요거는 사빈이죠. 사빈. 요 모래가 여기 보면 약간의 식생이 약간 보이고 높이 올라가는 봉우리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사구가 되겠죠. 여기 역시 황해의 뭐 신두리 사구 쪽, 태안반도에 있는 신두리 사구 쪽을 사진을 내놨다고 보면 되겠죠. 이 신두리 사구는 지리교사들이 상당히 이 자연보호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상당히 많이 기울인 곳입니다. 옛날에 이 사구의 모래들을 건축 채취업자들이 와서 막 훼손하는 것을 정부에 보존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보존지역으로 상당히 사구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는 뭐냐 하면 호수처럼 보이죠. 여기가 두웅섭지입니다. 섭지. 두웅은 몰라도 우리가 여기에 물이 고여 있다 하는 거예요. 섭지입니다. 그럼 이거는 석호죠. 석호. 그 다음에 이는 뭐냐 하면 사주인데 지금은 사빈으로 이용하고 있죠. 요게 지금 입구인데 요 입구로 도로가 지나가면서 밑으로 물이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석호의 주변에 주변에 보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돼 있죠. 이 볼록볼록하게 된 게 이게 다 뭐냐 하면 전부 다 이 안에서 내륙에서 노는 하천이 바로 퇴적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호는 앞으로 운명이 왜 되느냐? 점점 축소되겠죠. 축소되는데 인공적으로 사실 끌어냅니다. 여기는. 매립이 되면 안 되니까. 관광산업 해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닷물이 앞에 사주에 의해서 막혔기 때문에 염도가 제법 있죠. 특히 두웅섭지는 이 사구의 언덕 위에 한참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염도가 석호가 더 높겠죠. 근데 염도가 높으니까 여기는 농경이 불가능하고 식수로도 안 되겠죠. 석호에 이 경치 좋다고 놀러 갔다가 이 물 마시면 안 되겠죠. 그죠? 식수로 불가능하다. 자, 요게 바로 대표적인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서 실전적인 감각을 한번 익혀봅시다. 자, 목포죠. 목포. 몇 번 시험에 나오는데 목포입니다. 가는 바로 황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이죠. 동해안과 남해안이죠. 그러면 가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풀 때 가 해안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징이니까 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동해만 생각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해는 해안의 경사가 어떻습니까? 급하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 있는 것들은 자동 탈락이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문제 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막 이걸 다 풀어가지고 하나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탈락시켜 간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안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동해안이 황해안에 비해서 경사가 급하니까
유속도 빠르고 짧으니까 크겠죠. 크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러면 A가 틀렸죠. 이쪽 앞쪽으로 있기 때문에. 해안당구. 자, 여기는 바로 홈이 곧 해안당구죠. 해안당구의 규모가 크다죠. 크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B가 정답이 된다. 자, 이 그림 문제가 나왔을 때 푸는 요령 알겠습니까? 조건을 보고 하나씩 탈락시켜 나간다. 다 만족시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들어갔다,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혼동이 돼가지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해안지형 지형도죠. 자, 이거는 A는 높이가 얼마냐? 야, 0, 500이니까 1대 5만 지형도죠. 1대 5만 지형도에서 100이면 180, 190까지 올라가죠. 동고선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까. 그죠? 자, B는 뭐냐 하면 염전입니다. 염전. 그러니까 갯벌을 여기 바다에 까만 점 찍힌 게 갯벌이죠. 원래 이 갯벌로 되어 있는 것을 간척을 해가지고 염전으로 사용했는 겁니다. 시섬은 자세히 보면 과거에는 여러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후빙기의 해수면 상승으로 물에 잠겼으니까 썰물 때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를 자세히 봅니다. 자, 여기는 보니까 공발점이 몇 가지가 있죠. 자, D는 보면 하천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하천 옆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양쪽에. 자, 이렇게 찍어 놨는 거 하고 이걸 이렇게 찍어 놨는 거는 제방입니다. 제방. 양쪽으로 나와 있는 거. 안쪽으로만 찍혀 있는 것은 밑으로 푹 꺼졌다. 함몰되어 있다. 그리고 요거는 뭔가 하면 절벽입니다. 절벽. 뭐 한탄강에서도 이런 절벽이 있고, 요건 어딘가 하면 요거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침식에 큰 폭우가 쏟아졌을 때 막 깎여 내려가죠. 안덕 계곡 같은 이런 데는 절벽으로 되어 있는 강 바닥에는 화산암들이 굉장히 현무암이 많이 늘려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절벽이 곳곳에 발달해 있다. 그 다음에 E는 동고선은 요거는 1대 2만 5천이죠. 1대 2만 5천이니까 100. 그 다음에 나오는 거 50개 주십시오 했죠. 그러면 요게 150이죠. 일부러 안 적어놨죠. 그러니까 1대 2만 5천은 계곡선이 50개 주십시오. 반드시 외워둬라 했죠. 그러니까 150m다. 그죠? 그러니까 150, 160, 170, 180, 190, 200이 되겠죠. 200. 요거는 200. 그러면 A와 E의 높이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F는 과연 뭐냐? F는 해안가에 이렇게 둥글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암석해안으로 바로 절벽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들입니다. 돌들. 암석해안이고 바로 해식애를 의미합니다. 해식애. 자, 해식애는 여러분들 자세히 보니까 등고선이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보이죠. 이거 하나에 1대 2만 5천이니까 10m니까 20m. 20m 올라가면 절벽이 상당하죠. 여기 등고선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그리고 앞에 돌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밑에 보면 이 해시계에서 파도에 의해서 부서진 돌들이 쭉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형성평가를 해보면 요건 좀 쉬운 거죠. 요거는 석호, 요거는 해안당구죠. 해안당구에서도 보면 자, 해시계가 있고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등고선의 간격이 넓어진 여기가 바로 우리 정동진 해안당구죠. 해안당구.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니까 평평하다는 이야기죠.
A 호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축소된다 했죠. 이런 데가 자꾸 축소돼 들어오죠. B는 바람에 의해서 틀렸죠. B는 윤기에 의해서. A는 곧 틀렸죠. A는 만에서. A, B 모두 서해안에서, 동해안에서 볼 수 있다죠. B는 A에 비해 집안의 윤기로 만들어졌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문제보다도 조금 더 이제는 이번에는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줄을 긋고 2010년도 수능 문제인데 A는 우리가 위성사진으로 봤던 문제입니다. 근데 10년 됐는데 똑같이 문제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성사진으로 나왔죠. 자료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능은 다른 별로 개념은 시험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낼 때 자료를 자꾸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원용해서 그래프를 새로 만들어서 출제위원들이 그런 걸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자, A 우리 봤죠? 사빈. 등고선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구, C는 해시계, D는 사주, E는 뭡니까? E는 스코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문제 할 수 있겠죠.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 선지만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을 A에 대한 설명으로 역시 옳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데 황해인데 둘 다 황해죠. 자, 여기에 사진이나 그림이나 지형도가 나올 때 황해에다 똑같은 황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B는 갯벌이란 말이죠. 갯벌. 그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갯벌인데 C는 뭐냐 하면 사빈이죠. 사빈. 그죠? A는 잠시 뒤에 봅시다. 그 다음 D는 해식애죠. 해식애. 여러분들이 이게 등고선이 있는가 없는가? 등고선이 이쪽에는 있는데 요 밑에 쪽이니까 바람에 의해서 이동된 물질로 구성된다 하면 사구라야 되겠죠. 사구라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서 한번 봅시다. 자, B는 아직 요걸 확실히 모른다고 가정하고 좀 애매모호하죠. 그죠? 앞에 사빈이 발달해 있고 등고선 위에 이래 있으면 사고로 바로 찍을 텐데. 그리고 B는 오염물질을 정하는 거다. 맞죠? C는 사빈이니까 해수욕장으로. D는 파랑의 퇴적작용으로. 퇴적작용 아니죠? 이게 뭡니까? 튀어나온 곳이니까 파랑의 에너지가 집중하니까 침식작용으로 형성된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확실히 D가 옳지 않네. 확실히 알겠죠? 고시고 만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해 봅니다. B는 C 사빈보다도 평균 입자 크기가 작다. 맞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니까 A는 여기가 등고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등고선 위에까지 이렇게 모래가 찍혀 있으면 확실히 높이가 있으니까 사고로 하기가 좀 괜찮은데 그냥 그 내륙 쪽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A 지역은 아무래도 해안에 비해서 조금 들어가는 경사가 있는 곳에 가까우니까 사고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4번이 확실하게 틀렸으니까 4번을 찍어야 되겠죠. 그죠?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모르는 경우가 이렇게 생기는데 문제를 봤을 때 확실하게 답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말고 처음에 봤던 그거를 그대로 찍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이렇게 다시 보다가 바꿀 시간이 있어갖고 다시 검토했을 때 정반대로 풀었으면 바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처음에 찍었던 것을 그대로 찍는 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작년에 시험에 나와버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고조석이죠. 고생대 조성계 석회석. 이 석회암이 물에 녹는 것 화학적 풍화작용, 용식이죠. 그러면 용식해가지고 땅이 움푹 이래 파이게 되죠. 이게 싱크대 모양이죠. 집에 있는 싱크대. 그래 이걸 싱크홀이라고 합니다. 이 싱크홀로 물이 비가 오면 다 빠지게 되죠. 그래 배수가 양호하니까 이런 배수가 양호한 곳은 무슨 농사? 밭농사. 특히 마늘을 한다 했죠. 시험 나오는데 단양 붉은색으로 제가 해놨죠. 자, 단자 주단 카는 게 있습니다. 비단 중에 주단 아주 붉은 비단을 주단 노래돼 있죠. 혹시 여러분들 뭐 잘 모르는 노래 싶은데 마음의 주단을 깔고 가는 이 산울림의 노래가 있습니다. 자, 단양 붉은색의 토양으로 햇빛이 잘 드는 곳이다 라는 뜻으로 단양입니다. 단양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절개지에 가면 완전히 붉은 토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석회암이 빗물에 용식이 되면 붉은색으로 된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화학적으로 설명하면 CaCO3가 H2CO3인 빗물에 또 지하수에 녹게 되면 물에 녹지 않는 Fe, 철은 물에 녹지 않죠. 남게 되면 붉은색을 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시멘트와 비료공업 그리고 관광산업의 석회동굴, 석회동굴과 용암동굴 구분하는 거. 자, 한번 해봅시다. 최근에 몇 년간 막 번갈아 가면서 시험 나왔는데 석회동굴은 천정이 삐쭉삐쭉하죠, 그죠? 밑에도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용암동굴은 천정이 막 뚫어져 있기도 하고 조금 삐쭉하기도 하고 이렇게 뭐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막 단순합니다. 왜? 떨어져 있는 돌무더기는 있지만 석순과 같이 이렇게 바닥이 삐쭉삐쭉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좀 있죠. 자, 마지막으로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 이 돌리네가 우리가 와지 구덩이니까 이걸 표현할 때는 바로 이렇게 저하된 곳은 오목지라고도 합니다. 오목지. 오목하게 들어갔다고. 아까 여기 절벽처럼 등고선 아래쪽으로 선을 요래 그리면 밑으로 이렇게 속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화산 지형에서 오름을 봅시다. 오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이런 것이 있으면 요걸 잘라보면 요거 잘라서 단면도를 한번 그려봅시다. A와 B의 단면도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단면도니까 잘라둔 면이니까 자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서 저하던 곳선이 있으니까 밑으로 속 내려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경사가 있는 이런 지형이 바로 오름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지난번에는 굴락이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토머스 제퍼슨의 이런 이야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가 더 노력할수록 운이 더 좋아진다는 걸 발견했다.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운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수능 볼 때 보는 당일날도 좀 탐구나 이런 것들은 수특이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정리했던 책을 중심으로 3교시 끝나고 간단한 시간에도 이렇게 보면 그 받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그 입시 볼 때 그런 경험을 몇 차례나 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가면서 노력할 때 그 운도 계속 따라간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만나겠습니다.